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김남근, 민병덕, 박정현, 박주민, 염태영 국회의원과 라이더 유니온, 대한이륜자동차 실사용자협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륜차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이강일 의원실의 강지형 선임비서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 간담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발언자가 마이크를 켜시면 해당 위치로 카메라가 작동이 됩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반드시 앞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켜고 말씀해 주시고 발언을 마치신 후에는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청주 상당 출신 이강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울 성북을 출신 김남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기 수업무 염태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의 짧은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이강일 의원님부터. 예.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뜨거워서 절절절 끓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끓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에 인간이 지금 당하는 그런 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도 좀 무겁습니다. 사실은 이륜차 문제를 얘기할 때는 국가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책을 좀 만들고 이렇게 좀 시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요. 일단 대한민국에서 이륜차와 관련돼서 주정차 관련돼서 이제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장법과 관련돼 가지고 이륜차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변이 확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륜차의 주정차 문제를 거론하게 된다면 이륜차를 갖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라이더들이라든가 이제 배달 플랫폼 쪽과 관련돼서 연계돼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의 생존의 위협을 이제 굉장히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따져보고 이런 피해가 있을 곳에 대해서 미리 좀 국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입법적인 요소를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점정적으로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배달 앱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회 책임위원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관련돼 가지고 이륜차 부분, 라이더들에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생존의 위험, 안전의 위험 이런 것들 느끼고 있는 데다가 이런 것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생존의 압박을 상당히 크게 받을 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좋은 정책들에 대한 부분, 방안에 대한 부분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함께 주관해 주시는 김남근 의원님과 연태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남근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 때 아닌 경로사상이 뭐야? 예, 우선 이렇게 이륜차 주정차 문제 정책간담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실은 이제 관련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될 때 당연히 예상됐던 건데 이 부분을 그야말로 바로 코앞에 두고 이런 정책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이 무척 아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선 국토부가 당연히 이런 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을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현실을 너무 몰랐던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번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도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듣기 위해서 경기도의 담당 부서를 좀 모시도록 했는데
과장님 와 계신가요? 아, 예, 그러네요. 예, 제가 경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제가 경기도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당연히 이륜차가 주차장이 지금 구비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죠. 인프라 부재 또 실질적 주차가 어려운데 그렇게 돼서 단속을 하게 되면 아마 이로 인해서 지자체들은 그 폭증하는 민원 신고 때문에 아마 일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놓고 과연 이번에 바로 할 수 있을지 점검을 좀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래도 그 불법 주차라든지 또 이런 방만한 관리 관련돼서는 우리가 분명히 문제를 짚고 개선 사항을 찾아야 되는데 시행과 관련돼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오늘 의견들을 듣고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가운데 시행을 해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나온 얘기들을 최대한 모아서 국토교통부도 오늘 팀장님 오셨죠? 예. 의견들을 전달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준비해 주신 이강일 위원님 그리고 같이 해주신 김남근 의원님과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김남근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서울 성북의 김남건 의원입니다. 이륜차는 이제 우리 생활 물류의 중요한 그 배달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이제 교통수단인데요. 그동안 이제 이 배달을 통해서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들을 이제 배달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숫자가 이제 뭐 거의 전 국민일 정도로 이렇게 보편화돼 있는 생활 물류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게 또 신속한 음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신속한 배달을 요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요게 좀 뭐 일부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그 상가나 주택가에 이제 배달 이륜차가 주정차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문제를 제기해오지 않았던 게 이제 우리 사회의 정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이제 법 적용을 하겠다 그런다고 하게 되면 그냥 법 적용하면 되지 이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상당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라는 게 이미 전 국민적인 기본 서비스가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그러면 그 서비스를 당연히 받는 것들이 불편해질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음식을 배달해야 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근처에 그 배달 이륜차가 이제 주정차를 못하고 먼 곳에서 달려와서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길 거고 또 그런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그 상당히 먼 곳에서 주정차를 하고 또 음식물을 갖고 와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어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조합이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사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든 그런 게 이게 이제 그냥 그 경찰 행정 차원에서만 뭐가 좀 결정된 것은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좀 느낌이 있어서 이게 국토의 생활 물류 행정하고 요 경찰의 그 도로 행정이 충분히 서로 상의해서 이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가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도 한번 좀 사전에 어떻게 논의를 해서 이게 나오게 된 것인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사전에 논의가 안 됐다면은 이제 그건 좀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하고 경찰청에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 것인가에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많이 논의해야 되잖아요. 뭐 경기도나 서울시 대도시 지역하고 이제 아마 어떤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이걸 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이제 언뜻 들어오면 또 그것도 안 하고 한 거 아닌가 또 생각 들어서 이제 그런 지자체하고도 좀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조금은 좀 완비된 그런 좀 정책들을 만든 다음에 이제 뭐 법 개정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의견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잘 귀담아 듣고 그런 좀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기념 촬영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과 오늘 발제미 토론을 맡아주신 패널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주정차 문제 해결 파이팅! 참고로 여기서 파이팅은 싸우자가 아니라 잘해보자고.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른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부과 이슈와 현장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전문가 및 관계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하승우 수석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한이륜자동차 실사용자협회 전창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구교현 라이더유니언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김준영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과장 김용태 총경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홍일산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택시교통과 정찬웅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와 경기도 노동권익과 플랫폼 노동지원팀 담당자 분들도 함께 배석해 계십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발제는 20분 내외, 토론은 각 7분 내외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널 토론이 끝난 후에는 객석에 계신 참석자분들과 함께하는 플로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승우 수석위원님께서 이륜차 주정차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거운 주제를 검토를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적은 것 중에 갈로해 보시게 되면 이제 뜨거운 감자를 식혀서 먹어야 된다는 우리 그런 교훈을 좀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세계 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은 서열인데요. 이륜차 산업은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륜차를 실제 타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 15년 차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라이더인 입장에서 배달하시는 분들도 추적을 하고 실제 파킹까지 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나름대로 한 결과 이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실태를 짧게 말씀드리면 연간 약 4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728조 정도 되니까 40조면 작지 않은 정도의 규모의 금액이 있고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연간 주문 건수 400만 건 정도가 되고 일일 배달액이 한 1,100억 원 정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달업을 이용하는 젊은 청년들 또는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이용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여러 이제 설문이라든가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 결국에는 핵심되는 것들은 주정차 문제가 없다. 할 곳이 없는데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고요. 또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아파트 단지의 택배 배달을 이제 파킹을 안 해주면 못하겠다라고 해서 한번 충돌이 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라이더들한테 제가 실제 물어봤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한 건당 2,000원 버는 입장에서 그날 3만 원, 9만 원짜리 딱질되면 과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저희 공단이나 국토부에서 매년 이렇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교통사고가 자동차 쪽에서는 3,000명대, 2,800명대 줄었거든요. 5,000명대에서 2,800명 줄은 상당히 줄은 겁니다. 근데 배달 노동자 쪽에는 산업이 발달돼서 그런지 아니면 하여간 500명대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통계를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의 자료를 봤더니 보이콧 활동을 좀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만 해도 청와대에 한 400대 정도에 몰려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표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필요는 하는데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인가 무엇인가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첫째는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주차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 역시 지하 공간에 가서 파킹하려면 바이크가 주차할 수 있는 라인의 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차한 곳 옆에 짜투리 공간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마트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번호판이 앞에 없다 보니까 또 요금을 내고 싶어도 그런 체계가 없는 게 이제 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규적인 검토를 이렇게 쭉 해봤더니요. 몇 퍼센트로 해야 된다, 몇 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었더랬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 요금 쪽인데 승용차 기준 50% 정도를 부과하겠다라는데 그게 무슨 기준이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실제 주차되는 면적 사이즈를 보면은 5분의 1 크기도 안 되거든요. 폭이 한 1m 정도 안 되니까 사실 자동차 면적 비해서는 한 5분의 1 정도 되는데 요금도 좀 조정을 안 해야 되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주차 공간이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고 시스템을 봤더니 결국에는 한두 시간 정도 무료 혜택을 줬고요. 배기량별로 주차 라인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더라는 것들이 확실히 표시가 됐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도심용 전기 소형 이런 것들은 무료로 하고 주정차를 제대로 할 경우에 요금을 받겠다라고 정하게 됐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실제 여기는 주차면만 따졌는데 대만은 바이크 생활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의 한 면을 한 50m, 100m 정도 단위까지 완전히 바이크가 수백 대씩 파킹하는 것들도 이제 한계 부작 쳤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첫 번째 소결론을 내려보면은 주차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는 아예 없다라고 표현을 좀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주차 이 요금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배기량별로 좀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차와의 형평성은 늘 이야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의 과태료 부과 실태가 어떤지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주차면이 정확하게 확보가 되고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된 곳에 있어서는 엄격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게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견인도 했고 족쇄도 하고 뭐 이렇게 등등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이면에는 주차면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스트리아 쪽만 가도 이렇게 주차면이 항상 자동차 라인 옆에 일정한 구간이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갔을 때도 제가 그걸 느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있을까 했는데 이제 문제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 주차 단속원이라는 제도를 해서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우리는 뭐 행정자치 쪽에 이게 신고하는 그런 제도에서 라이더들 입장에서 아니 하루에 두세 건 정도 이렇게 단속당하게 되면 그날 망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더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치 주차 단속원이라든가 녹색 스티커제를 발급을 해서 이렇게 부착을 해서 이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견인이고요. 뉴욕에서 이제 이렇게 견인 트럭을 이용해서 견인하기도 했고 이렇게 등등 했었습니다. 요와 관련해서 조그만 이제 소결론을 내려보면 이 외국에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 강력한 처벌은 오랫동안 시간이 들어갔고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정도 이륜차 주차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단속하는데 민간 주차하는 것이 한 이게 경찰 인력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경찰은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 단속원 제도라는 게 별도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력이 좀 필요해야 된다고 느껴졌고요. 근데 요런 이제 그 경찰이 이번에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는 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을 경우에 이게 충돌이 나는 경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법은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프랑스 쪽에서는 이제 대규모 시위, 도로 시위 증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어쩌저쩌 해서 인프라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주차면을 계속 늘려나갔고, 그다음에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0대 정도이 느림보 운전하고 이런 약간 보이콧 행동을 좀 했고요. 슬로우 라이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법규 개정 요구 단체 시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더라 했었습니다. 공용 주차장에 대형 이륜차 주차하는 것들도 확대 추진을 좀 해줬고요. 결국에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건데 일본이 이제 방치 주차 단속제를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가 밀집 지역 내 짧은 배달 정차 시에는 예외 없이 단속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충돌이 워낙 나서 결국에는 5분 이내는 정차하는 허용 지침을 마련을 한 거로 돼 있거든요.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실제 배달 라이더들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뭐 제가 여기 국회 들어올 때도 해봤는데요. 배달 라이더들이 딱 와서 전달하고 왔는데 20초, 30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5분 이상 갈 이유가 없는 장소가 있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음식을 만드는데 조리가 딜레이가 돼서 그것만 시간이 좀 걸렸지 배달 라이더들은 5분을 정차하고서 돈을 버는 라이더들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음식이 안 돼서 그걸 기다릴 뿐이지 그걸 가지고 이동하는 것들을 빨리 가서 한 건이라도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지 일부러 이렇게 막고 그러지는 않더라는 것이 제가 현장에서 좀 느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렇게 등등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소결론을 좀 내려보면 합법적으로 주차할 곳을 제시를 못할 경우에는 자동차 주차하는 이 형평성 논리는 계속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주차면을 또 이륜차면으로 주차를 개조하자고 해도 그것도 또 역시 충돌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동차도 부족한데 뭐냐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 짜투리 땅을 이게 잘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책이지 않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는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거 네 번째 항목인데요. 기존의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봤더니 시에서 주차 공간 다 마련했는데 그쪽에 주변에 보게 되면 공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바이크를 파킹할 수 있는 라인이 좀 구획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여기 없으니까 저렇게 무분별하게 세웠구나 하는 게 느껴졌고요. 두 번째 바이크를 세우는 입장에 라이더들의 입장이 저도 세우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게 하나의 재산입니다. 재산이고 자기가 수익을 벌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아끼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나무 그늘지는 곳 이쪽에다가 한쪽에 붙여서 세우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거는 보행자를 어느 정도 고려한다는 겁니다. 근데 개중에는 아주 그냥 이 라인이 표시 안 되고 이게 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급한 대로 세워놓고 가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 환승제도 시스템이 이거잖아요. 버스를 타고 내려서 지하철 빨리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 그 지하철 인근에 가게 되면 저 역시 그렇습니다. 바이크를 태우고 계속 멀리 못 가기 때문에 지하철까지 연계편을 제가 이륜차를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륜차를 세우려고 보면 없어요. 이륜차 세워진 곳 옆에 가서 사실 세우거든요. 그래서 항상 느꼈지만 여기에다가 라인 표시를 지자체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라인이 있다면 저도 그거 지킬 거거든요. 만약에 요금을 내라면 그것도 내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없는데 만약에 주차하는 곳을 그 지하철과 연계된 곳에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한다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포기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라이더들만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좀 현장에서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엄밀하게 따진다면 자동차도 주차면이 엄밀하게 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에 주차된 거 보면 주민들이 막 싸우고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라는 문제는 자동차의 문제인 큰 것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이륜차 부분이라든가 공유 킥보드를 할 때 같이 검토를 해서 사실은 여기에는 아마 지자체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이제 경찰 쪽에서는 이게 단속을 좀 해서 좀 잘 관리하시자 하는 거고요. 근데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 좀 눈으로 좀 가면서 그런 것들 좀 관리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충돌이 안 나고 보이콧을 안 하고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려면 제 기준 1단계는 좀 계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했으면 어떻겠냐는 거고요. 이것이 제가 아까 뜨거운 감자를 식혀서 먹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5분의 시간을 인정을 해줘서 택배 배달하는 정도에 준하는 정도로 이렇게 준 택배 정도로 이렇게 인정을 해줘서 그 내리고 상하차는 시간을 좀 이렇게 허용을 해줬으면 어떻겠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오늘 오면서도 바이크를 타고 왔거든요. 사실 제가 바이크를 타고 이거 환복을 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각 길에 세워지는 화물차가 5분 동안 인정되는 시간 서울시에서는 시간 좀 더 오랫동안 상하차도 된다는 화물차들 있지 않습니까? 2차선을 막아놓게 되면 자동차 한 20, 30대 정도는 그 차초를 하나 다 막혀서 못 갑니다. 근데 바이크는 이제 제가 바이크를 타기 때문에 사회 공간을 가는데 이런 것들도 좀 개선하는 것들도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좀 하시면서 결국에는 상하차인데 사실 바이크는 주정차가 문제라면 상하차 정도는 인정을 좀 해주고 계도를 하면 분명히 따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절대 주차 안 되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소방 호스가 필요한 거, 위험한 공간, 이거는 무조건 절대 안 되는 레드존으로 좀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블루존 또는 그린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표식 잘하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지하철 공간에 특정한 공간을 배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라인을 좀 그려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배달 라이더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주차하는지 체크를 해봤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지하철 타고 가는 일반인들도 무분별하게 바이크를 던져놓고 갑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교통 밀집 지역에 보행자들이 다니는 구간에 뭔가 표식이 됐으면 바이크는 그쪽으로 유도해서 세울 건데 그게 없으니까 보행자하고 충돌 나는 것들도 없잖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킥보드 이런 것들도 막 방치된 것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공간이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제 기준으로 이제 틈새 공간 주차가 가능하도록 표시하면 어떨까 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쪽에 넘어가면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도 주차면 다 확보되지 않습니까? 경복궁에 주말에 가서 파킹하려면요. 주차 라인에서 들어가기에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면이 몰리면 주차면은 있다 손 치더라도 1:1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몰려서 갔을 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주차 공간인데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우리 한창 활성화됐을 때 어떻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다 만들었잖아요. 서울시청 인근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오시면 자전거 다니는 거 몇 대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교통 문화가. 그래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타는 라이더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치 사항으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파킹 존을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비용을 내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앱을 좀 줘서 그죠? 여기 파킹하면 좋다는 것들을 알려주게 되면 그걸 좀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주차면은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지 단기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고요. 주차 금액은 크게 맞춰서 결국에는 재산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배달하는 라이더들 다 동생들이고 형제들이고 뭐 다 열심히 벌는 청년 아닙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 5분 유예 정도는 그죠? 인정을 해줘도 절대 5분 기다렸다가 배달하는 친구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서 좀 적정하게 좀 잘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하고요. 다만 이걸 제가 하다 보니까 모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 게 이 서울시의 이 복잡한 지역에는 이런 모델을 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면 배울 거 아닙니까? 라이더들도 학습이 돼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면은 법이 결국에는 우리 생활상 관계를 그죠? 잘 운영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 이륜차 주차 인프라 실태와 사례 그리고 단계별 제도 정착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언해 주신 하승우 수석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지정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대한이륜자동차 실사용자협회 전창욱 회장님의 토론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대한이륜자동차 실사용자협회장 전창욱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준비해주신 존경하는 이강일 의원님과 함께해 주시는 염태영 의원님 그리고 김남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현실적인 사회의 변화로 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대한이륜자동차 실사용자협회는 정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교통문화, 차별 없는 이륜차 제도 개선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협회원들의 모범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한 이륜차 운행으로 대한민국의 이륜차 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는 대한민국의 이륜차 주차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시행에 앞서 주차 인프라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의 선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5년 2월에 국민권익위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지하철 출입구 주변에 장기 방치된 미등록 이륜차에 대한 처리 민원인이 지자체에 제출하였습니다. 지자체는 세부 확인 절차 없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 단속 권한이었고 경찰이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민원인이 경찰에 민원을 제출하자 경찰은 현장 확인 결과 방치된 이륜차로 판단 지자체 처리 의견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떠넘기기식의 답변이 계속되니 민원인이 재차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가 지자체에 해당 민원 이륜차에 대한 이동 명령 및 조치를 시정하도록 권고하였고 경찰에 이륜차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도록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미등록 방치 이륜차에 대한 처리 절차가 없어서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됐을까요?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관련된 기사만 찾아봐도 지자체에서 무단방치 이륜차 등에 대한 처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경찰에서도 주민불편 해소와 이륜차 안전 운행을 위해 미등록 무단방치 등 이륜차 합동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한 고지 후 견인 공매를 통해 세수 확보를 하는 등의 절차와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가운데 작은 사진을 보시면 저희 사회 곳곳에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미등록 이륜차들을 이용해서 자동차 주차 공간 확보를 해놓기 위해서 이런 이용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륜차를 직접 운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막아놓지 않습니다. 직접 타고 다니지. 그래서 이런 행태들에 국민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륜차의 주차 행태가 이렇다라고 인식하는 것뿐이죠. 이런 것들도 문제고요. 무단방치 또는 미등록 차량에 대한 그런 단속과 처리도 그런 문제들이 더 시급하지 않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을 그런 게 더 훨씬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단속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선결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유명무실한 주차장법의 개정입니다. 현행법상 주차장에는 이륜차는 동등하게 주차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현실에서는 주차 거부가 일상입니다. 주차장법 제6조 2항에 이륜자동차 주차관리 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세부 비율을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총 주차면수 몇 면당 이륜차 1면 이상 확보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거지 주차 공간에 대한 이륜차 주차 구획도 확보가 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을 시작해서 요즘 각 지자체에서도 다 많이들 시행을 하고 있죠. 그 시간대에 따라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륜차를 거주자 우선 등록으로 등록을 해보려고 하니까 자동차가 아니라서 등록을 받아줄 수 없답니다. 단속은 자동차니까 똑같이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고 주차장 등록은 자동차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별도의 규정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주차장법에서 주차장 주차가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이륜 자동차의 거주자 우선 주차 등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륜차 주차 구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 이용자들의 역민원 등을 우려로 거절하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륜 자동차는 일반 주차 구역과 이륜 자동차 주차 구역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전용 주차 구역이 없는 경우에 일반 주차 구역에 당연히 자동차니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공간 낭비 등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 주차장 설치 또는 관리자가 이륜차 전용 구역을 구비하지 못하여 발생한 규책 사유지 해당 주차장을 정식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등록 신청마저 거절하며 불이익을 주는 것은 주차장법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주차장 이용 관련해서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민원을 생각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이륜차에 대한 혐오이고 정당한 주차 이용 권리를 박해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도 이러한 편협한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주차 공간을 할당받아 안전한 공간에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이륜차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함이 마땅하고 주차 요금은 해당 공간을 주차의 목적으로 점유하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함이므로 주차의 목적이 있고 해당 점유 공간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차량의 종류, 크기, 규격은 무관해야 합니다. 주차 구역 안을 채우던 덜 채우던 주차요금 납부 의사가 있다면 이륜차라고 등록을 배제해야 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륜차 주차 거부가 만연해지고 이륜차가 정상적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해서 노상에 불법 주차하거나 적치될 수밖에 없고
보행자 사고 및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가 및 상점 밀집구역 내에 이륜차 주정차구역,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픽업존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좀 돼야 되고요. 상업용 이륜차에 대한 번호판 체계 구분으로 업무간 단속 예외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속 예외를 할 거면 이 이륜차가 과연 배달용 업무용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이륜차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일반 이륜차를 모든 국민들의 시선은 다 똑같이 봅니다. 어떤 건 레저용이고 어떤 거는 배달용이다. 뭐 가방이 있냐 없냐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똑같은 그냥 이륜차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될 수 있는 번호판을 좀 구분을 좀 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한 포함해서 대국민 인식 개선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에서 이륜차를 운행하는데 이번에 이슈가 된 주정차 문제 외에도 이륜차를 운행하는데 72년 고속도로 통행 금지와 92년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 등 길게는 50년 이상 지정차로제와 같은 이륜차 관련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험성과 안전을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 위험과 안전하지 않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개선 없이 정부와 경찰의 금지라는 답변이 이어져 오는 동안 누군가는 더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그런 곳으로 매몰려서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법도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에 맞춰 살아 숨쉬는 규범이 될 수 있도록 법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국회의 고귀한 사명이라고 배웠습니다. 2000년 2월 미국은 한국의 교통법규가 무역 장벽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2002년 주한 미 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교역국 가운데 이륜차의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1월 국내 이륜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건의서에 따르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주행을 허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그런 내용이 제출되었고, 2006년 주한 유럽 연합 상공회의소에서도 한국은 주요 세계 시장에서 대형 이륜차의 고속도로와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이러한 금지 목적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등 조사기관을 포함한 선진국 등의 교통안전 통계 수치는 수많은 교차로나 위험이 있는 일반 도로보다 고속도로와 전용도로가 더욱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어 신입금지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4년 3월 국민권익위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 여부를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설문 결과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차 통행 금지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8%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보고서에는 경찰청이 제시한 차체 바깥으로 운전자가 노출되어 위험하다는 주장만을 수용해 의견 없음으로 결론된 바 있습니다. 25년 10월 사상 처음으로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위한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26년 2월 국회 행안위 본회의 안건으로 의결되었으며 현재 소위원회 회부된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이실업 김성훈 고문변호사님의 제안으로 정리된 이륜자동차 교통선진화 법안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륜차의 배기량 및 성능이 크게 발전하였지만 분류 체계는 오랜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이륜차를 재분류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구시대적 표현을 없애고 이종 경영 등으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도로교통법 제2조 18, 19, 21호의 각 개정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현재 자동차면으로 그 운전 방법과 구조가 전혀 다른 이륜차를 별도의 교육이나 시험이 없이 운행 가능하게 하는 면허 체계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배기량에 따른 면허를 단계화하고 경력과 교육에 따라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제80조 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개정을 요구드립니다. 세 번째, 면허 체계 개선에 따른 안전교육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73조 개정. 네 번째, 배기량과 일정 조건 구비, 상업용 여부에 따라 번호판을 구별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기준고시 제4조 2항의 개정. 다섯 번째, 상기의 개정에 따른 단계별 이륜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여섯 번째, 상업용 이륜차에 관련한 이륜차 운송 사업법에 대한 입법.
7번째, 도로교통법 신규칙 별표 3, 지정차로제 개정 등입니다. 예, 금방 다 끝났습니다. 예, 세부 내용은 뒤쪽에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륜차 관련 사고나 뉴스 등의 언론 보도를 자주 접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제목이 이륜차 위험성을 강조하는 자극적인 내용뿐입니다. 오토바이 사고 소식 또는 이륜차 소음 민원, 대대적인 불법 위반 사항을 단속했다라는 내용인데요. 폭주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난폭 과속 등을 위반을 하는 일부 이륜차에게만 포커스를 고정하여 모든 책임을 라이더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울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고 지키도록 제도와 규제를 제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라이더의 인식 개선만 요구하고 국가가 마땅히 정비하고 관리했어야 할 제도를 수십 년간 방치한 결과 여러 사회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아는 이륜차 사용자들이 국가를 향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노총 공공수노조 국외연 라이더 유니언 지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공론화된 장을 열어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일은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륜차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4륜차를 가정했을 때 4륜차의 주차장을 갑자기 다 없애고 이제부터 4륜차 불법 주차 잡을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상상은 아무도 하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륜차에는 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4륜차에는 할 수 없는데 이륜차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이륜차에 대한 차별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륜차 사용자들은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 배달 현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걸 사실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거든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입법 절차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이것은 혐오라고 생각합니다. 이륜차 타는 사람들이 바혐이라고 해서 바이크 혐오가 우리 사회에 너무 팽배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 부분은 이런 이륜차 사용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경찰청에서 내고 있는 입장을 저희가 좀 보니까 지자체의 민원이 있어서 이거를 좀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좀 있던데 그래서 제가 좀 하나 찾아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민원을 냈던 곳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의회에서 이륜차 주정차 단속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을 구의회가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파구는 그러면 이륜차 주차 인프라가 좀 갖춰져는 있을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제가 거주자라고 하면서 이륜차 사용자인데 이거 하나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이륜차 안 받아준대요. 받아준 역사가 없대요.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제가 다 전화해봤거든요. 이륜차 주차를 받아준 역사가 없답니다. 그냥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속 촉구 결의안을 냈어요. 구의회는. 이거는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태도입니다. 지금 경찰청에 민원을 내고 있는 지자체가 어딘지 제가 다 모르겠는데 실제 그 지자체들은 자기네 지역에서 본인들 지역에서는 인프라는 좀 갖춰놓고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는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만들어 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해결해야 된다라는 민원이 아니고 그냥 뭐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냥 제스처를 취하는 정도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경찰청에서 보면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뭔가 주차 인프라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요. 근데 그 정비라는 거는 결국은 단속이잖아요. 지금 법에는 도로교통법상에 과태료 부과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 주차 인프라 갖춰지기 전에 단속 당하라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 말고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까지 주차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건 라이더 책임이 아니에요.
2012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됐고 14년 동안 아무도 이걸 책임지지 않다가 이제 와서 아이고 인프라가 안 갖춰졌는데 일단 단속부터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너무나 부당하죠. 라이더들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뭐 이 과정은 이 정책 추진의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 마치 겉옷 입고 속옷 입는 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라이더들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4륜차 주차장 확보율만큼 2륜차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 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4륜차도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어도 불법 주차 이슈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주차장은 있죠. 근데 2륜차도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의 주차장은 확보돼야 그 시점에 불법 주차에 대한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4륜차 주차장 확보율만큼 2륜차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 불법 주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는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니까요. 배달 라이더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기준이 필요한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배달 2륜차에 대한 별도의 번호판을 만드는 겁니다. 배달 번호판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저도 이제 토론문에 보니까 단속 유예에 대한 말씀들은 있는데 단속 유예를 하려면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배달하는 오토바이인지 아닌지 그런 걸 구분하려면 번호판만큼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거를 도입하지 않고 단속 유예할게요라고 하는 거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안전신문고 이런 걸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다 신고합니다. 택배 차량은 별로 신고 안 하죠. 2륜차에 대해서는 신고합니다. 시민들이 2륜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리고 신고 당합니다. 그래서 2륜차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라는 것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관련된 대책을 수립한다라고 하면 정말 최소한 주차장은 4륜차 수준만큼 확보하고 배달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배달 번호판 도입해서 그래서 이제 단속 유예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도심지 안에 있는 도심지 안에 있는 도로에 보면 황색 점선, 실선 그리고 황색 복선 이렇게 있잖아요. 황색 복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죠. 그리고 스쿠존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안에도 픽업지들이 많아요. 배달지도 많고요. 저희 자료집에도 사진 하나 올렸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는데 그 앞에 배달이 많이 나오는 치킨집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찍은 사진도 노량진이든 어디든 이런 데 가보면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인데 그 안에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죠. 그냥 그렇게 된 상태인데 그러면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는 이제 주차하면 안 되고 저 멀리 주차장에 대고 오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못 해요. 예, 그러면 위 사장님들 다 이사 가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배달이 늘어났고 활성화되고 상점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주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상점들이 생겼어요. 배달지도 생겼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4륜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뭔가 주차에 대한 이 단속 유예를 적용한다는 거는 안 된다. 예, 그렇게 해서는 이게 현실에 적용할 수가 없다. 현실에 작동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2륜차를 또 활용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2륜차를 활용해서 도심 물류의 최종 이 라스트 마일에서 활용하는 이유는 4륜차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동하는 경비도 그렇고요. 속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4륜차는 떡하니 주차돼 있으면 피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2륜차는 인도변에 바싹 붙여놓으면 갈 수 있어요.
황색선 안에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도변이 조금 공간이 있으면 인도에서 차도 끝으로 해서 될 수도 있고요. 웬만하면 그렇게 되죠. 제 오토바이는 소중하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지금도 라이더들이 그렇게 쓰고 있고요.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속을 한다고 했을 때 단속 시간과 단속 유예를 주는 시간과 관련해서 저도 어제 배달하러 갔는데 픽업지에서 안타깝게도 조리대기가 걸려가지고 저도 20분 기다렸거든요. 그런 게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 그냥 3분, 5분 이렇게 임의로 정할 수도 없고요. 그 시간이 짧아요. 예, 그렇게 하다가 조리대기가 걸리거나 혹은 고객 주소를 못 찾거나 요새는 또 대형 아파트들은 심지어 주차장도 못 들어가요. 막아놔요. 그냥 들어오지 말래요. 그런데도 배달을 왜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차장도 못 들어가고 아파트 1층도 못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 맨 끝에다 그냥 대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또 엄청 높아요. 초고층이에요. 갔다 오는데 시간 엄청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정할 것이냐라는 거고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소형 화물차도 20분, 30분 이렇게 단속 유예를 주기도 하더군요. 예. 그래서 이륜차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기반해서 단속 유예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배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이 시간 유예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촘촘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법을 시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 법을 시행해서는 그냥 현장에서 갈등만 생기겠죠. 단속을 하려는 자와 라이더들 간에 그냥 갈등밖에 안 벌어질 거예요. 싸움밖에 안 벌어질 거예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방송 여기 지금 우리 간담회 하는 거를 한 500명이 넘는 라이더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관심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오신 분들께서 좀 대책을 정말 좀 충분히 잘 만들어서 함께 이 일들을 논의해야 되고 아마 경찰청에서도 답답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대책은 다 경찰청이 다 만들 수는 없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참에 이륜차 주정차 문제를 포함해서 이륜차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법이나 제도는 너무 뒤처져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좀 갖추고 그런 걸 좀 협의하면서 저희 당사자들 의견도 좀 들으면서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체계를 좀 잡아가는 과정을 좀 만들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필요한 거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달 노동 현장의 실질적인 주정차 여건 그리고 단속 유예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김준영 의장님의 토론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의장 김준영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자영업자들도 사실 직접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바로 가게 앞에 식자재 등을 빠르게 편하게 사러 가기 위해서 이륜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륜차 단속 문제는 저희 자영업자들에게도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저희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이륜차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자동차마저도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말에 외곽 스타필드 같은데 자동차가 주차하러 들어가기까지 1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자동차 주차 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이륜차를 단속부터 한다는 것이 과연 순서에 맞는 행정인지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저희가 법을 어기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달라고 부탁드리러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륜차, 배달 이륜차는 일반 차량과 운행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5분, 10분 음식을 수령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수분간 정차하고 다시 이동하는 업무를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륜차의 운행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집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이륜차를 주차하고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대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에 올라갔다 내려오기까지만 5분이 걸렸습니다. 이는 정말 아무런 다른 층에 사시는 분들이 같이 타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만 5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마포 혹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강남의 무슨 천룡인 아파트 이렇게 불리는 데는 정말 아파트 외부에다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외부에 주차하는 그 공간 역시도 지금 나라에서 얘기하는 불법 주정차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아파트 로비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사진을 찍고 뭘 많이 해야 됩니다. 혹은 제가 마포 쪽에서 일을 할 때 갔던 아파트는 배달 라이더 분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와 일반 분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다르기도 하고 그 아파트 자체는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조차도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15분씩 기다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아파트, 그런 곳에 픽업이 된다면, 배달지가 된다면 라이더 분들은 20분, 30분씩도 세워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5분, 10분 이렇게 시간을 짧게 잡는다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5분, 10분 배송하는 과정에서도 단속이 시작된다면 결국 라이더분들은 집 앞, 문 앞까지 배송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문을 하신 소비자가 문 앞으로 내려와서 받아가게 될 겁니다. 이는 아까 이강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배달을 이용하는 주문자, 소비자가 정말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폭염 상황.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씨 37도, 경남 양산 등 42도 이렇게 올라가는 폭염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매장 안에 에어컨도 켜놨고 시원한 생수도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정부와 플랫폼사들은 라이더분들께 생수 지원 이런 걸 플랜카드로 걸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보다도 픽업을 하러 오셨을 때 가게에 좀 편하게 앉아서 잠시라도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게 폭염, 한파, 우천 이런 상황 속에서 아스팔트 위에 가만히 서서 대기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홀을 직접 같이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가게 환경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아스팔트 위에 서서 대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플랫폼의 운영 방식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조리 대기, 아까 말씀 주신 조리 대기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리 대기는 소비자가 가게에 직접 주문을 했을 때 그 시점부터 저희가 음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플랫폼이 저희에게 너네 이제 음식해 띵동 하면 저희는 그때부터 음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은 아마 라이더 배차일 거예요.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이더분이 10분 거리에 계실 수도 있지만 그 가게 바로 앞에서 대기 중에 그 콜을 수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라이더분이 가게 앞에 계신데 그때부터 음식을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가 배민, 쿠팡이츠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가게 내부에 다른 주문이 있을 수도 있고 포장 주문이 있을 수도 있고 전화 주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리 시작이란 명령에 바로 음식을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라이더분들께서 가게에 도착하시면 5분 정도 걸린다, 기다린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20분, 30분씩도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 올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플랫폼사들도 정확하게 이 문제에 들어와서 폭염 등 이런 안전 상황 그리고 조리대기 같은 정책 이런 정책들도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누구라도 다 같이 모여서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단속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정책들을 조금 우선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전용 주정차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배달 수요가 많은 상권이나 단기
정차가 필요한 곳들은 마찬가지로 그런 공간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폭염, 한파 등 재난 수준의 기상 상황에서는 안전을 고려한 운영 기준을 플랫폼과 함께 마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업이 조리대기 시스템 등 운영 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라이더 대기 시간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배달 서비스에서 업주와 라이더는 필수적인 구성원입니다. 업주와 라이더에게 과도한 제약이 생긴다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교통 질서와 안전 그리고 배달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점에서 플랫폼 운영 방식 변화, 현장 대기 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교통안전과과장 김용태 총경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김용태 총경입니다. 제가 토론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좀 열띤 토론과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들이 많은 것은 좀 오랜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현장의 우려가 큰 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륜차 운전자분들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의 추진 배경과 주요 검토사항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현황입니다. 배달 산업의 성장으로 이륜차의 운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권 침해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도 차에 해당이 되므로 해당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상 이륜차의 주정차와 방법 위반에 대한 금액 기준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륜차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으로 모든 차에 적용되고 있는 주정차 금지 위반에 대한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우선적인 의무를 말씀드립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이륜차 주정차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입니다. 1990년도 도로교통법의 과태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차례 개정 작업을 거치면서도 이륜차의 주정차 위반은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될 때까지 연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36년이 지난 지금도 이륜차의 주차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보행안전상 위협과 현실적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입장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왔으나 주차장 법령, 주차장 설치 운영, 단속 및 제재를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른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근본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도에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토부, 행안부 등 비롯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의 이륜차 주차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실제 이륜차 사용자분들 입장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체험하기는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행안전에 관한 문제를 무기한 연기할 수만은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5년 2월 이륜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문제를 입법 흥결로 지적하며 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주차 인프라가 구축되기만을 기다리기보다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면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병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배달라이더 등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해서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우려가 제기된 사안이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 문제였습니다. 현재 지자체들의 직접 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상식적으로 감시와 단속에 노출되는 라이더분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택배 차량의 조업 주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륜차의 일시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상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등이 아닌 황색 점선 또는 황색 단선으로 표시된 구역은 심의를 통해 주정차 허용 구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형 운전자분들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륜차 주차 공간 부족입니다. 이륜차 주차 공간 문제는 시설,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나 우선 공영 주차장을 중심으로 이륜차 전용 주차 구역을 조성하고 주차장의 이륜차 이용 거부 행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이 하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경찰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단속 시행 시기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즉시 단속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보행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주차 환경 정비 의지가 있는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상 집행 기준을 정비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현실적인 기간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차 주차 문제는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으며 법률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륜차 주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주차 환경과 주차 문화를 함께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행령 개정 배경과 함께 생계형 일시주정차 허용 구역을 검토하는 등 향후 보완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홍일산 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 홍일산입니다. 예, 먼저 오늘 이런 공론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안 그래도 저희 이제 생활물류 특히 소화물 배송 대행업, 우리가 흔히 배달업이라고 하는 관련된 사안이 상당한 많은 쟁점이 있어서 저희도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이런 교통 안전이나 이런 질서 확립에 있어서 노력해 주시는 경찰청의 그런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의견을 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현실의 이런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깊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바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생활물류 특히 이제 배달업 같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일반 국민들께서는 사실 배달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정착이 됐고 일상 속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의 40조 원에 가까운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고 현재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36만 명 정도의 라이더분들이 실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 배달업의 특성상 아까도 그 라이더 유니온 지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륜차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륜차를 사용하는 이유는 라스트 마일의 가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음식점에 가장 가까이 가서 주정차를 하고 음식을 픽업한 다음에 배달지로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소비자분들께 전달해드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현재까지는 어떻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정차 이제 이 개정되는 법령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발생하게 되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하루에 약 40여 건 정도 평균적으로 배달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20일 정도 일하신다고 하면 약 월 한 800건 정도 배달을 하시고요. 25일까지도 일하시면 한 1000건 정도 배달을 하실 텐데 배달 한 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픽업하러 가는 과정과 배달하는 과정에서 한 번의 배달에 두 번의 어떤 주정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물론 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저희가 단속 체계가 정말 철저하게 확립됐다고 한다면 25일 일하시는 분 기준으로 약 한 달에 2,000건 정도의 주정차 위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배달업의 이제 뭐 고소득, 소득에 다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그 과태료가 사실은 어떤
아까 말씀 2,000건에 있선 적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부 적발만으로도 사실 생계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더 나가서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국민들께서는 배달 음식 문화에 상당히 이제 적응이 하신 상황에서 이런 이제 단속이라든지 그래서 그를 피하기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해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지정된 주차구역으로 가서 거기서 주차를 해서 음식을 픽업한 다음에 배달지로 가서 또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거기 다시 또 걸어서 배달지로 이동을 하게 됐을 때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또 그다음에 배달업에서 취급하는 음식의 가장 대다수가 음식입니다. 음식이 이제 상당히 뭐 온도도 중요하고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이동 거리가 늘어나고 도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반 국민들의 서비스 만족도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불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것이냐, 많은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가장 좀 많이 말씀을 주신 게 주차장 문제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토부는 현재 주차장법에서 일반 사륜차와 이륜차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주차장에 사실 출입할 수 있게 했고 또 모든 주차장의 관리자들은 이 이륜차를 포함해서 자동차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각 지자체에서 주차장을 기준을 만들고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이거를 일률적인 어떤 기준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워낙 지역에 따라서 주차 수요와 그다음에 주차의 형태와 그러니까 이륜차의 뭐 차륜차의 등록 대수 또는 뭐 운영 형태 수요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이거를 좀 지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자체 자율로 상당 부분을 맡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지자체가 뭐 그동안 뭐 이륜차 주차를 확보하지 않았다 탓하려고 하는 바는 아닙니다. 지자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고요. 기초지자체 아니 뭐 더 좁게 들어가서 동만 가더라도 그 동 안에서도 이게 상업지역이냐 먹자골목이냐 주거지역이냐 주거지역도 아파트냐 빌라촌이냐 일반 단독주택 구역이냐에 따라서 사륜차냐 이륜차냐 이런 주차 수요가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그런 현실적으로 이거를 측정하시고 설치하고 운영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문제들이 사실 주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인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주차 공간이 무조건 확보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 이륜차를 사륜차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인식이 이를 쉽게 수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도 그 주거지 우선 주차 신청을 했을 때 수용되기 어렵다는 그런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인 인식 개선과 그리고 제도적인 완비 그리고 인프라 구축까지 조금 충분한 논의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가장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이런 제도가 개선 과태료라든지 단속이 시행이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륜차 그 배달업의 특성상 아까 가장 최접근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라스트 마일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음식점이나 배달지 앞에서의 주차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바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단속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해 줄 수 있을까 경찰청에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 고려해야 될 부분은 단순하게 단속 유예라고 봤을 때 이제 처음부터 단속을 유예할 것이냐 아니면 우선은 적발을 해서 촬영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향후에 소명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특성을 감안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달업의 특성상 상당히 많은 주정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적발해서 고지를 한 다음에 향후에 소명을 통해서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라이더님은 그 소명하는 자기가 언제 배달을 했고 언제 실제 콜을 띄었고 유상운송 중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소명하는데 상당 부분을 좀 할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애초에 처음부터 단속 유예 정도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좀 제안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번호판 말씀도 주셨습니다. 택배가 실제로 배 번호판을 통해서 단속 유예를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30분씩 현재 서울은 해주시고 계신데 이 부분도 조금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검토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호판 도입으로 갈지,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제도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이륜차가 유상운송 중이냐, 특히 배달업 소속된 이륜차이냐를 식별하면 충분히 단속 유예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여러 가지 제도들이 차근차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유상운송 보험 가입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조금 장치와 기술들을 좀 동원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로 보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경찰청과 적극 좀 협조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단속 유예 에 관련된 방법들을 기관 간에 충분히 좀 논의하고 협조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계속 지적해 주신 바대로 주차장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고 이런 문제들은 또 지자체와 저희 국토부와 또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좀 모여서 수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 좀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경찰청에도 그리고 지자체에도 저희가 좀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라이더분들의 생업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의 어떤 편의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깊이 고민해 주시고 저희가 적극 협조할 테니까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택배 차량 단속 유예 제도를 중심으로 토론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정 토론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기도 택시교통과 정찬훈 과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택시교통과장 정찬웅입니다. 자, 먼저 오늘 같은 이륜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이라는 중요한 정책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광일 국회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단 이제 현 상태로 시행될 경우에 현장에서 발생할 극심한 혼란과 행정적 차질에 대해 깊은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자체의 현실적인 검토 의견과 선결 과제를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륜자동차를 수용할 주차 인프라가 현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행 주차장 법상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현재 재량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내 약 5,900여 개의 공영 주차장 중에서 현재 이륜차 전용 주차면은 9개소, 불과 32면,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0.0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단속이 시작이 된다면 이륜차가 일반 승용차 주차면을 점유하게 될 거고 이는 심각한 주차난과 운전자 간 갈등, 대규모 민원으로 이뤄질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법안 시행에 앞서서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서 공영, 민영, 그리고 부설 주차장 내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먼저 의무화하는 선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 시스템에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대부분의 주차장 차단기는 사륜 자동차 전면 번호판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륜차 같은 경우 후면 번호판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관리인이 수기로 이거를 입출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몇 개 안 되는 이륜 자동차 전용 주차장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향후 단속으로 이륜차의 주차장 이용이 늘어나게 되면 주차장 입출차 정체와 관리 차질이 불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후면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주차 시스템의 기술적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신규 도입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에 이게 바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주정차 단속 인력 및 행정 부담이 폭증할 것입니다. 이륜차는 구조상 기존 전면 단속 CCTV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인적 단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연간 주정차 단속 건수가 336만 건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륜차 단속까지 추가가 되면 지자체의 행정 인프라는 분명히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단속 인력 확충도 필요하고
이거를 단속할 수 있는 전담팀 신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인프라와 시스템이 갖춰진 후에 점차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 도내 31개 시구는 전용 주차구의 의무화 법 개정과 후면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속 인력 확충 등 선결 과제가 완료될 때까지 이번 개정 시행령의 시행 시기를 대폭 유예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기도 역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경찰청 그리고 관련 협회 등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널분들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발제를 맡아주신 하승우성 위원님 그리고 또 전체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발언이 있으셨지만 경찰청에서도 뭐 이렇게 혹시 또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좀 짧게 청해 듣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생활물류 정책팀 말고 또 오신 분, 그다음 경기도에서도 이제 오신 관계자분들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뭐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승우 의원님부터 좀 전체 토론 평을 좀 예. 아니 뭐 다들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뭐 좀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건 저는 뭐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호응을 하는 입장이고요. 라이더들도 과거에는 이제 직업으로 의식을 안 했더랬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러다 이제는 이제 이것이 직업으로 정착되고 안정화되기를 상당히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예를 들면요. 우리보다는 좀 어떻다고 볼 수는 있으나 동남아 지역에 가면 그랩이라는 바이크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랩이 들으면 택시업계 완전히 큰일 날걸요. 근데 동남아에 가면 그랩 택시를 이용을 하거든요. 바이크 뒤에 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태국에 가서 제가 아주 그 상황을 봤는데요. 번호판은 제가 태국 번호판 인식을 못 했는데 이 정식으로 라이더 전용화하는 분들은 이 주황색 조끼를 착용을 합니다. 이 라이더들은 완전히 영업용으로 인식이 된 분들인데 법규 100% 지킵니다. 주차 라인 정확히 지키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뭐냐고 이제 파악을 해봤더니 엄정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 태국처럼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제 라이더가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 발전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직업의식으로 이제 많이 돌아서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업용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사실 영업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또 영업 행위를 이루는 개개인의 사업자인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영업용 노란 번호판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싶은데 또 막상 보게 되면 이게 특수 고용직으로 고용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관계도 배민 쿠팡하고 또 갈등도 좀 없잖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는 겁니다. 근데 다 말씀하셨지만 이 배달 문화가 없어지면은 만약에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한 혼란이 올 겁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단속에서 이 문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이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우리 사회에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도 이용자들의 힘이 돼서 생활하고 식사하시고 뭐 드시고 이용하는 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야말로 또 좋은 새로운 문화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이 잘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 이야기를 너무 좋은 계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희망이 많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플로어 질의응답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가 앞쪽 있는 데로 나와서 질문할 대상이 있으시면 지정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네, 저는 대한이륜자동차 실상조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남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김용태 총경님, 홍일상 과장님, 그다음에 정찬웅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경찰청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경기도청에 이륜 자동차 주차면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저희가 7월 7일 경찰청 앞에서 이런 법안은 모든 230만 이륜 자동차 사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든 법안이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갔는데 경찰청 본청 안에 이륜 자동차 주차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저희한테 어떻게 안내를 했냐면 옆에 있는 농협 인도위에 올려주세요. 예, 이륜 자동차 주차를 단속으로 한다면서 정작 경찰청, 국토부, 경기도청 이런 지자체에 주차면이 없습니다. 아까 정찬웅 과장님께서 경기도에 그 이륜 자동차 주차 면수가 32면이라고 하셨는데 경기도에 등록된 이륜 자동차가 40만 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차 한 면당 12,500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확률상 0.008%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살다가 벼락에 맞을 확률이랑 똑같습니다. 이건 뭐다? 주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단속을 한다고 그러고 국토부는 지자체가 면수를 만들려고 하고 지자체는 지금 당장 32면 있는 걸 이륜 자동차 등록돼서 맞게 몇만 대를 만들면 그만큼 자동차 면수가 줄겠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찰, 국토부, 지자체 셋 다 모두 책임지지 못한 거를 왜 이륜 자동차 실사용자들에게 다 떠넘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생업으로 하시는 업으로 하시는 라이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일종의 그 통근 라이더, 레저 라이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정차 시간이 깁니다. 예.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하철역에 세우고 출근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세워두겠고요. 또한 레저 라이더 분들께서는 전국의 관광지, 카페 이런 데 세워두다 보니까 모두 다 불법 주차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오토바이 주차, 특히 그 레저 라이더의 그 주차는 알아서 잘이었습니다. 알아서 잘. 이게 굉장히 불합리적이긴 하지만 또 한편 합리적인 게 대부분의 레저 라이더들은요, 이제 성인이 돼서 드디어 젊은 시절에 학창 시절에 꿈을 이루는 거거든요. 현찰로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다 할부로 사고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 바로 그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정말 애지중지 다뤄요. 애지중지하면서 세우고 그래서 오히려 교통에 방해 안 되고 사람 눈에 안 띄고 이렇게 세우게 되고 더군다나 대한민국 레저 라이더의 99.99%는 보험사에서 자차를 안 받아주기 때문에 자빠지면 다 내 재산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알아서 잘 엄폐해서 세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 경찰은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님께서는 작년 6월 30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수요 중심의 행정 그리고 공감을 말씀하셨는데 230만 라이더를 단속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라이더 유니언, 실상조협회, 바투메 이런 분들이랑 한 번이라도 소통하신 적 있으십니까? 소통 한 번 안 하고 무조건 단속하겠다고 하고 문제가 되니까 유예를 하겠다고 합니다. 유예를 하겠다는 건 언젠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고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땜질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예, 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찰청, 국토부, 경기도청 이륜차 주차장 없죠. 거기 직원분들은 법을 지키려도 못 지켜요. 경찰관께서도 경찰청 출근하려면 NH 농협 앞 인도에 세워야 됩니다. 그런 부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지키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 유예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부러뜨려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그 앞쪽으로 오셔서 마이크 앞쪽으로 오셔서 빈자리로 가셔서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시민이고 잠깐 참관하러 왔는데 아주 적절한 토론 같습니다. 길거리에 이륜차 보면은 좀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그 플랫폼 하는 뭐죠 배민하고 쿠팡 이런 그 기업분들을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좀 후원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같이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쪽에 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관악구면 관악구에 콜이 얼마나 들어오고 라이더분들은 얼마나 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관악구가 제일 뭐 많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거기다가 뭐 그 주차 공간이나 쉼터 공간을 또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강서구 쪽 근처에 사는데 강서구에 하나 마련했는데 그 구청에서 아마 돈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이륜차를 몰지 않지만은 뭐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뒤쪽에 저쪽 그 안경 그 앞쪽으로 나와서 좀 네, 저는 그냥 일반 출퇴근용으로 그 오토바이를 몰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제 국토부 주무관님께 질문 좀 하려고 그 부산에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 아까 전에 그 오토바이는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반쪽짜리 이게 얘기에 불과해요. 그 예컨대 이제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 노상 주차장은 이제 지자체장이 설치를 한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규정 같은 게 없어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 아까 전에 그 송파구 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1년 전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 주무관님에 따르면 그 우리가 오토바이를 받지 않는 이유가 이제 송파구 주차장 조례 시행 규칙에서 이제 오토바이는 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이제 그 차량 등록증 기준으로 받는데 근데 오토바이는 차량 등록증이 없다. 시행 규칙에 우리가 그런 서식이 없으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법제처에 유권해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이제 노상 주차장에서 이제 오토바이 주차를 받고 안 받고는 이제 지자체의 재량이다. 그러니까 이제 노상 주차장 경우에 이제 오토바이를 무조건 받을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를 거부할 수 없다. 이거는 노외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에서만 적용이 되죠. 근데 이제 부설 주차장 경우에 이제 요금을 징수하는 형태의 부설 주차장에서만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요금을 근데 보통 통상적인 그 건물의 주차장 경우에 요금을 받지 않잖아요. 뭐 상가 주차장 아니면 뭐 주택에 딸린 주차장 등등. 그러니까 그 주무관께서 말씀하신 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주차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만 그 적용이 되는 거고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주차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차장법 보시면 그 3년에 한 번씩 그 주차장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을 해놓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그 주차장 수요를 조사를 하게끔 그 서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송파구 그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그 주차장 실태 조사 그 기록지를 제가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는데 그 오토바이에 대한 그런 내용 담겨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시행 규칙에 보면 그 서식에는 오토바이에 대한 내용도 그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토바이에 대한 그 주차 수요 또한 조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하고 있는 지자체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계속 길어지는데 그리고 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차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그 현행 법령에서 그 정당한 사유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주차를 거부하는 뭐 민영 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에서 뭐 오토바이는 뭐 번호판 인식이 불가능하다, 미끄러워서 주차가 위험하다 등등 이런 이유를 들면서 그 거부를 해버리면 오토바이는 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금 거부를 할 수 없음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자체에서 이걸 건들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국토부 생활교통복지과
에서 좀 나와 계시지 않나요? 예. 그래서 좀 아까 제도적인 거, 어떤 법령과 그다음 지자체 조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좀 간략하게 요 앞에 마이크 있는데 나가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교통복지과 유상호 사무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노상 주차장에 대한 그 정당한 사용 없이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령상 규정이 없는 게 맞습니다. 현행 그 노예 주차장하고 개방형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정당한 사유 없을 때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뭐 향후 제도 개선 수요가 있을 때 노상 주차장에도 어떤 그 이륜차 같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뭐 국회와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그다음에 그 실태조사에 오토바이에 대한 그런 서식이 있는 부분은 사실 오토바이 주차장을 조사하라고 저희가 의무화하는 규정은 아니고, 어떤 그 당시 서식을 만들 때 이제 오토바이 주차장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예시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번에 계기가 돼서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에 대한 지금 실익은 크게 있지는 않은 상태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전용 주차 구역을 포함해서 오토바이 전용 주차면이 좀 확충되는 부분은 계속 지자체하고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가 좀 크거든요. 그 자동차 관리법상 250cc 이상의 대형 오토바이로 불가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법 신규칙이 따른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안에 다 못 들어가고, 저는 일반형 주차구역이나 아니면 경영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해야만 이게 한 칸 안에 완전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일반형 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하면 그 거부를 당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지자체에 그 고발을 하면, 근데 이건 주차장 이용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주차구역 이용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 거부가 아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게 애매한 게 주차 거부의 기준이 그 주차장 이용이 거절 기준인지 아니면 주차구역을 이용했을 때가 거절 기준인지 지자체들이 좀 헷갈려하고 있어요. 예, 그 정도 좀 해주시고요.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법상으로는 네. 이륜차 같은 경우에 그 일반 자동차 주차단위 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두 분만 질문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쪽에서. 계속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저는 지금 배민이랑 쿠팡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라이더 유니언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일단 경찰청이랑 국토부에 각각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경찰청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행령, 문제가 된 시행령의 경우에는 이 배달 라이더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230만 이륜차 이용자, 그리고 수백만 자영업자, 그리고 배달 라이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전체 일상과 생계에 좀 직결된 문제여서 협의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현장의 이 배달 라이더들은 지금 이 시행령을 유예하거나 무기한 연기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이번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시행령 개정안을 일단 철회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초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현재 지금 주차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생계형 이륜차에 대한 제도적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행령 철회가 아니라 시행령 유예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순서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경찰청은 이번 시행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서 운행하는 라이더와 이륜차 이용자, 그리고 자영업자, 뭐 이런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런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시행령을 철회한 뒤에 현장과 함께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토부에도 좀 질문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문에서 말씀해주신 이 택배에 대한 주차 유예, 이 부분을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 택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주차하면은 전달해야 할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완성된 물건을 배송하기 때문에 조리대기라는 변수가 없습니다. 근데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는 한 장소에서 배달하는 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매장 도착 후에 음식이 준비되지 않아서 뭐 3분, 5분, 길게는 10분이나 20분 이상 기다리는 일이 빈번한데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이나 대형 뭐 아파트, 뭐 그리고 출입에 대한 이슈 때문에 굉장히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만으로는 음식 배달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운데 30분 지금 유예가 되고 있잖아요. 택배에서는. 그래서 최소한 이 배달 역시도 시민 일상에 필요한 생활 물류이기 때문에 좀 대기 시간을 제대로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생계형 배달 이륜차 단속에 앞서서 배달용 번호판 제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두 번째는 지자체가 배달 현장의 조리대기와 건물 출입 시간을 반영해서 단속 유예 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요런 걸 좀 두 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유예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예 기간은 이 주차 시설이나 이 단속의 기준이 명확하게 될 때까지 충분한 유예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이 행정행위에서 이제 규제 행정은 이 현재는 이 라이더분들과 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좀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여론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항상 규제는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뭔가 어디는 좀 이렇게 좀 반대에 좀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는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갖다가 해야죠. 그래서 이제 단속의 기준을 어떻게 하고 유예 기간은 어떻게 주고, 그리고 단속의 유예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근데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경찰청 고시로 지금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지금 단속의 유예를 주고 있고, 그리고 그거 더하기 안전표지를 이용해서 노란색 실선이나 점선의 구역에 그걸 갖다 이제 보조 표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단속을 유예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지금 유예를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등을 통해서 뭐 이 영업용 택배 자동차, 택배용 트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이제 유예를 한다 해서 이제 CCTV로 이제 무인 단속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도 그렇게 유예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오토바이를 이륜차를 이용하는 이용자분들과 그리고 라이더분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정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 국회에 모여서도 지금 오늘 간담회를 하지만은 다음 주에도 또 저희가 또 협의가 또 한번 돼 있잖아요. 금요일 날. 또 금요일 날 또 보면서 뵈서 그때 또 이런 얘기들도 해보고 실질적으로다가 또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또 실무적으로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고 하다 보면은 절충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라이더분들이 영업을 못하게끔 힘들게끔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보행자들의 이 안전을 위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지만은 범칙금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과태료만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과태료가 빠져 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될 때까지 이제 조금 더 유예를 하고 유예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지금 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보면 범칙금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 기준이 빠져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의 좀 다 찼어요, 이제. 다 차서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정상화로다가 가고 있는 과정인데, 정상화로 가고 있는 과정에 이제 또 라이더분들이 이제 배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점이 또 생겨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여기 계신 분들이 걱정을 하고, 아, 우리를 겨냥해서 만든 거 아니야?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히 소통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저희도 그렇고 국토부나 행안부, 지자체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갖다가 할 테니까, 이렇게 너무 그렇게 신경을 갖다가 써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지, 이렇게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오늘도 또 말씀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다 오실 거 아니에요? 오시면 또 그때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은 제대로 좀 듣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쨌든 시행 철회가 아니라 유예를 하시겠다는 좀 입장으로 좀 들렸고, 이 과정에서 지금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느끼기엔 이런 협의가 충분히 없었고 이 기초부터 좀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립니다. 네. 예, 국토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입니다. 예,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번호판, 그러니까 이륜차 영업용 번호판 도입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단속 유예 시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겠느냐 말씀 주셨는데, 두 번째 단속 유예 시간 관련돼서 먼저 답변을 좀 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속 유예 시간 당연히 그 업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충분히 실효성이 있게 고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예를 들어 30분은 아까 제가 이제 서울시의 택배를 예로 든 겁니다. 뭐 30분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걸 참고해서 충분히 업역에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이 시간을 설정한다고 해서 라이더분들께서 그 시간까지 나는 이따 갈 거야라고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오히려 더 계시라고 해도 빨리 이걸 픽업해서 가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조리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업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거로 보고, 저희 국토부가 뭐 경찰청하고 이런 부분 만약에 유해에 관련돼서 협의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의견 수렴하고 전달하고 또 직접 또 전달하신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함께 좀 검토하고 노력하기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번호판 이륜차 영업용 번호판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륜차 영업용 번호판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함께 좀 검토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사륜차도 노란색 아바사자 영업용 번호판이 있는데요. 이 영업용 번호판은 이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유상운송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상징이 표시가 된 것 동시에, 그런 유상운송 행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격들이 함께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특정 자격을 또 추가로 갖추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운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는가 동시에 제도적으로도 이 번호판의 발급 그리고 관리 그리고 나중에 회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함께 구비가 되고 함께 짜여져서 만들어졌을 때 그런 번호판 도입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운용이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속 유예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식별할 것이냐? 그럼 가장 편한 건 우리 택배처럼 노란색 번호판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그런 아이디어로 주신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물론 그럼 단속의 하나의 단속 유예 그리고 식별의 방법으로 이륜차 번호판도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호판 도입은 단순하게 어떤 식별을 위해서만 쉽게 발급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복합적으로 교육제도, 자격제도, 관리제도가 함께 조금 맞물려야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식별 단속 유예 이 문제를 위해서 번호판을 도입하자로 바로 흘러가는 거는 조금 저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그 단속류의 문제가 아니고 별도의 하나의 큰 과제로 여기 사회적으로 조금 저희가 뭐 업계라든지 또 전문가분들 모시고 함께 어떤 방안이 적절할 것인가 뭐 함께 논의를 해서 풀어가야 될 과제로 보고요. 그래서면 이제 만약에 진짜로 단속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그럼 단속류에 식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처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상운송 그러니까 이 이륜차가 배달을 하고 있는 이륜차이냐를 식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번호판으로 해결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번호판이 아니더라도 실제 그 등록 번호를 통해서 이 차가 실제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하였느냐로도 식별 가능할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올해 6월부터 그 모든 라이더분들은 유상운송 보험금 가입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는 6월부터 의무화가 됐고요. 기존의 라이더분들은 6개월간 유예를 들여서 올해 12월 3일부터까지는 다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에 따르면 모든 라이더분들은 12월 3일부터는 번호판을 딱 찍으면 보험 가입 여부를 가지고 이분이 라이더냐 아니냐가 식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라이더인지 별도의 식별할 수 있는 어떤 표시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이런 아이디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까 또 이제 그 발제해주신 수석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사례처럼 어떤 별도의 유니폼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이런 식별 가능한 장치들은 상당한 아이디어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유예에 진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다양한 의견들을 해서 라이더 유니온이나 또 다른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이 단속 시간은 못해도 택배만큼 조리대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30분 이상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번호판이라든지 식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좀 논의가 좀 확대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충분히 질의응답하신 것 같고요. 사실 경찰청에서 이제 유예 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말씀 중에서도 나왔지만 국토교통부의 생활교통복지과 또는 생활물류정책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행안부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좀 사실은 그걸 빨리 논의해라라고 지금 사실은 경찰청에서 압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빨리 그런 것들이 좀 논의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게 정말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작은 정책 변화 하나에도 생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에서 도출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대안들이 정부 정책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이광일 의원님 거의 토론 끝까지 다 들으셨으니까요. 저희가 반영하도록 끝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륜차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